안녕하세요. 광교구입니다. 요즘 JTBC 및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과연 이런 사태를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어, 미리미리 투자하기 전에 이런 조사나 하여튼 분석을 안 했던 겁니다. 자본주의는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유한 책임과 회계의 투명성에 근거합니다. 신문사나 방송국도 결국은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뭐 특별한 공기업도 아니고요. 국가가 책임지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의 이제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의 삼성자동차였죠. 은행권들이 그러니까 채권단들이 삼성자동차에 담보도 잡지 않고 빌려줬는데 삼성자동차가 잘못되니까 이건희 회장에게 "너 보고 빌려줬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한 책임을 강조했고,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게 된 거죠. 삼성생명 350만 주 이상을 출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도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유한 책임만 지면 되는데 뭐 하여튼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그 종업원들이 지금 뭐 대주주인 MBK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회계의 투명성도 주기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상황이 좋으면 분식 안 하죠.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단은 맞고 보자." 이런 식으로 분식 회계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우그룹도 그랬고요. 최근에 인제 금양도 그렇습니다. 우량회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제 절세 전략을 펴니다. 절세는 뭐 탈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근데 인제 한계 기업들은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인제 분식 회계를 합니다. 적자가 나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고요. 자본 잠식일 경우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계 기업들은 일단 부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실을 인제 감추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하고요. 뭐 부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면은 뭐 기업 회생 절차나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됩니다. 내부자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분식 회계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분식 회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투자하기 전에 재무제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인제 홈플러스 재무제표입니다. 홈플러스는 2월 결산법인죠. 그러니까 24년 2 월이라는 2월 결산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23년 실적인데, 이미 그러니까 23년 말 뭐 회계 기준으로는 24년 2 월에 부채 비율이 3,215%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 손실은 물론이고 순손실이 5,740 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인제 결국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죠.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25 년에는 좀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데, 이거는 뭐 증자를 하거나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과거에 발행했던 RCPS,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하죠. 요거는 인제 주식이지만 사실은 그 부채에 가까운 그런 그 하이브리드 인제 증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인제 국민연금 등이 RCPS를 일반주로 전환하면서 재무 구조가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2월 기준 결산을 보면 부채 비율이 다시 2,955%가 되고요.
순손실은 뭐 1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조가 이제 손실이 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24년에 그 전부터 굉장히 심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숨기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MBK니까 뭐 결국은 살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주주도 그 계속 영업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또 영업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쿠팡 때문이죠. 하여튼 영업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뭐 대주주가 MBK니까 책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금양은 어땠을까요? 이제 금양은 사실은 그 2차 전지를 이제 하겠다고 빚내서 투자를 했죠. 그래서 23년만 해더라도 부채 비율이 185%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만 하더라도 이제 이미 그 영업이나 순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었고요. 뭐 24년, 25년도 뭐 발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계속 자본 조달을 해서 은행 대출도 받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제 배터리 공장을 계속 투자를 했는데 뭐 하여튼 재무제표상으로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고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문제는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재무제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이 계속 바뀝니다. 23년, 24년, 25년 3개년에 걸쳐서 회계법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법인도 이 회사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회계법인도 바뀌게 됐는데 또 바뀐 회계법인조차도 적정 의견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무제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하여튼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뭐 회계법인이 의결 거절한 재무제표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 23년에만 하더라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에 이제 증자를 추진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제때 안 됐죠. 그래서 증자를 하려면 항상 상황이 좋을 때 미리미리 이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증자나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실제로 그 대출도 어렵고 증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저는 2차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참 의문이지만 일단은 공장을 짓기로 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완공도 못하고 이제 회사가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뭐 이걸 팔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채권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중앙홀딩스와 이제 JTBC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중앙홀딩스는 뭐 중앙일보, JTBC의 이제 모기업이죠. 지주회사고. 근데 중앙홀딩스가 이미 24년 말에 부채 비율이 55,600%에 이릅니다. 25년에도 조금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4,565%고요. 부채 비율이 1000% 넘는다는 거는 대개는 실제로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자본 잠식을 숨기기 위해서 대개는 분식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자본 잠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영업도 뭐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던 겁니다. JTBC도 뭐 24년에 부채 비율이 1441%였고요. 25년에는 2629%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적자를 내다가 25년에는 잠시 흑자를 내기도 했는데 아마 요거는 아마 비용을 조정을 해서 뭐 흑자를 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의미 없는 숫자고요. 실질적으로는 영업 적자가 지속돼 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JTBC가 그 배팅을 하죠. 그러니까 올림픽이랑 월드컵 중계권을 7천억에 확보하는데, 사실 요즘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크게 인기가 없거든요. 과거에는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면 굉장히 뭐 국민들이 흥분해서 봤지만, 요즘은 사실은 그 오히려 드라마 안 한다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JTBC가 이제 무모한 배팅을 했는데, 대우그룹도 망하기 직전에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운사이징 하기보다는 이렇게 일을 더 벌려서 대마불사를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 수입보다 현금 지출이 많아서 현금이 이제 고갈되는 상태를 캐시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적자가 지속돼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런웨이라 그러죠. 그래서 1년에 이제 그 100억씩 적자가 나는데 현금이 300억 있다고 하면은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연구 개발 상태인 바이오 기업의 경우 캐시번이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3, 4년을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제 그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회사가 이제 부도나거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유상증자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상황이 좋을 때 그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은 은행도 진짜 어려운 기업에는 대출 안 해주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운 기업에는 뭐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도 이제 불가합니다. 금양도 조금 더 일찍 그 유상증자를 했더라면은 아마도 공장은 최소한 완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술이 없더라도 공장이 완공만 됐더라도 뭐 다른 회사에 공장이라도 팔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공장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기술도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회사를 살리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뭐 적자가 지속되거나 부채 비율이 높으면 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받기 어렵고요. 당연히 이제 은행은 대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좋을 때 미리미리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투자자들도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 살 때 등기부등본이 아주 기본적이죠. 그래서 등기부등본만 믿어도 안 되지만은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재무제표조차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